이곳은 태학교예요. 태학교인데 집에서 출발해서 태장동 집에서 출발해서 지금 코스로 이제 원래 코스로 가려고 합니다. 호국의 길은 원주천 둔치에서 시작해서 호전현 행정복지센터로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원래 코스로 가지 못하고 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코스 매칭률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걸어서 80km 이상, 80% 이상 채워서 코스 인증 배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네, 지금 어둡네요. 아직 그래도 코스는 아는 거라서 제가 헤드랜턴은 아직 켜지 않았어요. 헤드랜턴은 이따 산길을 갈 때 그때 헤드랜턴을 켜겠습니다. 이제 원래 코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태학교입니다. 태학교고 이곳은 원주천 둔칠에서 주민들 아니네요. 원주 시민들이 많이 걷고 있어요. 가다 보면 걸으시는 분을 만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영상을 끄겠습니다. 네, 계속 호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산길을 오르냐 힘든데 조금 전에는 또랑물을 건널 때 기존에 설치된 징검다리가 모두 떠내려가서 최대한 넓이 뛰기를 했는데도 신발이 약간 젖었네요. 물집이 생기지 않아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이제 산길을 건너가기 때문에 산소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산소가 많이 있어도 저는 별로 겁이 나진 않습니다. 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 이런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산길을 오를 때면 다른 분들이 별로 다니지 않아서 그래서 원래 코스만 있는 데라면 걷기가 쉬운데 때로는 길이 이쪽으로도 있고 저쪽으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웬만하면 길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직진을 하시면 되고요. 자세히 보시면 리본이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원주 급입길을 알려주는 리본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걸으시기 바라고, 다만 저처럼 그래도 이 코스가 많이 익숙한 사람이라면 헤드랜턴 이런 장비를 챙기고서 야간 걷기를 해도 되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야간 걷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옆쪽으로 산소를 몇 개를 지나쳤죠. 네, 저는 이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양이가 무섭게, 그거 저 정확히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게 눈을 번쩍번쩍 빛나고 있네요. 앞에서 고양이가 계속 인도하고 있네요. 고양이 뒤를 따라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트랭글에서 경로를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코스라서 당황하지 않았는데, 가끔 정상적인 코스를 걷는데도 어떤 휴대폰에 따라서는 경로를 벗어났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보가 울린다 그래서 무조건 다시 코스를 다시 걷는다든가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코스를 걷는데도 코스 GPX 파일이 라든가 아니면 휴대폰 상태에 따라서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말 트랭글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트랭글은 어디를 얼마나 몇 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나 어느 속도로 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운동 기록을 나타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 파일을 저장해서 따라가게 되면 경로를 벗어났을 때 경로를 벗어났다 그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모르는 길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원주 굽이길을 걸을 때 코스를 몰랐지만 원주 굽이길 경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산길샘이라는 어플과 그리고 트랭글이라는 어플을 같이 이용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코스를 찾았고 즐겁게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밤 공기가 시원하고 걷기가 좋습니다. 반소매 옷을 입었지만 땀이 날 정도로 걷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내일 모레 추석인데 추석 때 전 특별히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걷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아니면 모레 오전 시간까지 걸을 거라 생각됩니다. 걷기 4km 기로 배지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1시간 7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3km, 평균 속도 3.5km입니다. 네. 지금 키로수 몇 킬로 걸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제 폰 위에 다른 폰도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리, 운동 시간, 평균 속도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어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옆쪽으로 야구장 몇 개가 있습니다. 태장 무슨 공원? 뭐 이런데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고요. 옆쪽으로 가기 쉬울 듯 한데 그렇지 않고 코스를 보면 이렇게 방향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는 정방향으로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 화살표를 보면 되고, 역방향으로 걷는다면 노란색 쪽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길잡이 방향 표시가 있고 또 앞에는 길잡이 띠가 있어요. 밤중이라도 잘 보이진 않지만 코스가 이렇게 커브를 옆으로 간다든가 이럴 때는 중간중간에 길잡이 방향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이 걷던 곳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이 있어서 바닥을 이렇게 보면 바닥 쪽에 많이 단위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저도 지금 헷갈리네요. 그래서 아무 방향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때로는 길을 어긋날 때가 있어요. 어긋날 때 있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조금 전 위치로 다시 길이 어긋났다. 그럼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원래 길로 찾으러 가면 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급 용어로 알바를 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왜 알바를 했다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제주도 워킹 그랑프리 대회라고 그래서 대한걷기연맹에서 매년 초에 걷기 대회를 해서 제가 3년 연속으로 참석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알바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알바를 했다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스를 벗어나서 다른 코스를 헤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알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어느 길로 가야 될까 망설이다가 제가 한 곳을 정해서 왔는데 원래 코스로 온 것 같아요. 중간에 길잡이 띠가 묶여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저는 아무렇게 좀 길이 울퉁불퉁해서 좀 위험하다 이런 느낌은 있지만 겁이 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밤길에 이 산길을 혼자서 걷는다 이런 거 생각하면 여성분들이 특히 좀 많이 겁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타고났다고 그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겁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혼자서 걷는 거, 뭐 산길을 걷는다 뭐 이런 게 별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제가 걸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본이라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이고 그리고 뭐 야간 조명 이런 게 잘 돼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갔던 곳이 아마 중소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명시설 이런 게 야간에 되어 있질 않아서 상당히 어두웠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겁을 내지 않고 일본에 가서 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걷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짐배를 누가 아는 지인한테 빌려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빌리지 못했거든요. 지금 제가 제 스마트폰을 들고서 찍다 보니까 화면이 많이 흔들릴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그냥 편집하지 않고 그냥 올릴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보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거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유튜브라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걷는 영상을 올려볼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 어쩌면 모레까지 120km 아니면 그 이상 되는 거리를 걸으려고 합니다. 현재 원주구비길 6코스인가 정확히 몇 코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호국의 길을 걷고 있고요. 다음 코스는 호정현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하는 코스로 고바웃길을 걷고 나면 태조왕건길을 걷고 나면 흥원창길, 그리고 흥원창길을 걸은다면 걸은 후에는 천년사직길을 걸을 거예요. 천년사직길을 걸은 다음에는
북위 영하길을 걸을 거라 코스 생각합니다. 이탈이 감지되었습니다. 지금 코스 감지 들으셨지만 코스 이탈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한꺼번에 두 가지를 잘 못하는데 지금 말하면서 가다 보니까 코스를 살짝 벗어났는데, 코스를 벗어났다고 트랭글에서 알려줘서 지금 제대로 된 코스를 찾아서 걷고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야구장으로 생각되는 곳이 보이네요. 환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래 코스를 따라서 계속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태장 근린공원, 태장 1호 근린공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주천 새벽시장부터 출발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거리를 걸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노란 표시가 역방향이니까 시작점부터는 4.8km 지점이고, 앞으로 가야 할 곳 호전현 행정복지센터는 10.6km가 남았다고 되어 있네요. 다음 태봉교까지는 2.3km가 남았고, 가연 경로당까지는 7.9km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정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길잡이 방향 표시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한 바퀴 삥 돌아보면 옆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있네요. 그 외에도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한 바퀴 쭉 들어보는데, 제가 조금 전에 왔던 방향이네요. 가운데 노랗게 표시된 건 역방향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한 바퀴 삥 돌았습니다. 이쪽에 길잡이 방향 표시, 길잡이 띠가 있고, 저는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저 코스 여러 번 왔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밤에 왔는데 좀 길을 잘못 들어섰다, 경로를 벗어났다 이렇게 알려주는 경고음이 들리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처럼 잘못 코스에 진입하지 않고 제대로 가볼 거라 다짐을 해봅니다. 네. 이 페인트로 이쪽이라고 알려줬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이거를 미처 못 봤네요. 코스를 따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쪽에 길잡이 띠가 설치되어 있고, 움막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요. 바닥에는 이렇게 야자 매트라고 하던가요, 이렇게 깔려 있는 곳이 있고, 이런 게 없다면 흙바닥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쪽이 우리 같은 워커가 많이 다녔다, 코스를 알려주는 지침이 되겠죠. 흙바닥이 보입니다. 이쪽이 코스일 텐데 이쪽이냐 헷갈리네요.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가면서 길잡이 띠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제가 못 본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경로를 벗어났다 이런 경고음이 들리지 않는 거 봐서는 제가 코스를 제대로 걷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길잡이 띠가 보이네요. 제가 코스를 제대로 걷고 있습니다. 보름달 비슷하게 보이는 달이 현재 떠올라서 하늘을 비추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 한가위라서 보름달 가깝게 달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많이 끼어서 그렇게 밝게 보이진 않네요. 화면으로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멀리 빨간 불빛이 반짝이는 건 백운산 중계소로 생각됩니다. 옆쪽으로 원주 시내의 전경이 보이고요. 앞쪽으로 가까이 보이는 곳은 태장 1호 근린공원일 거라 생각합니다. 원주 시내 전경이 보이는데 일부만 보이네요. 이번에는 이제 걷기 기록이 많이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상은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좀 편집을 해야 될 거고, 걷다가 말고 아니면 지금은 걸어서 가지만 제가 평소에는 그냥 걸어가기 바쁜데 오늘은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여러분은 화면이 많이 흔들리고 보시기 좀 불편할 거라 생각되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 있네요. 그래도 저는 처음으로 이런 동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로 올릴 거라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코스 이탈이 감지되었습니다. 벗어났다고 나오는데 제 전화기가 예민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전화기도 코스를 벗어났다, 경로를 이탈했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길잡이 띠가 표시되어 있는 거 봐서는 걱정하지 않고 저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도 이렇게 가는데 코스를 벗어났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아마도 무슨 작업을 해서 코스가 일부 변경된 듯한데 트랭글에는 변경된 코스가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좀 벗어났다 치더라도 나중에는 제대로 된 코스로 갈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쪽 멀리 보이는데 제가 이제 흥양천 쪽으로 가려고 해요. 코스가 그쪽이니까 저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약수터가 있어요. 약수터 이름은 까먹었는데
이렇게 많은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더위로 많이 땀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약수터에서 시원하게 약수를 한 잔 먹고 그리고 땀을 닦고서 세수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한겨울에도 수도가를 만난다 혹은 약수터를 만난다 이러면 저는 거의 세수를 해요. 하루에 진짜 12번도 넘게 세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좀 개운한 맛이 있습니다. 옆에 약수터가 보이네요. 약수터 이름이 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룡골 샘물이네요. 검사 결과, 수질 검사 결과 적합 이렇게 나오네요. 저는 이곳 구룡골 샘물에서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 구룡골 샘물에서 샘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세수도 하고 머리에 저기 보이는 빨간 컵으로 물을 받아서 머리에 3번인가 이렇게 쭉 적셨어요. 그래서 지금 눈앞으로 막 지금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길바닥도 역시 물이 젖어 있네요.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저는 흥양천 옆으로 흥양천 둔치 길로 갈 거예요. 저 뒤쪽으로 보이는 아파트가 태장동에 있는 아파트들이네요. 제가 조금 전에 세수를 하면서 폰에 물이 묻었는지 좀 뿌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뒤쪽으로 야광 길잡이 방향 표시가 화면으로는 어떻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파랗게 엄청 잘 보이거든요. 근데 카메라로 찍을 때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옆으로 치악산 닭고기 이런 건물이 있었네요. 조금 전에 무슨 닭고기 저기서 닭고기 가공 공장이라는 건 아는데 예전에 전 태봉 공장 태봉 뭐였던 것 같은데 저 이름을 잘못 기억했나 봐요. 지금 보니까 치악산 닭고기 이런 이름이 있네요. 원주 구빗길은 지금 이렇게 차도와 겹쳐지는 차도와 만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렇게 차도와 만나는 길을 좀 최소화하려고 이런 길들을 피해서 안전한 길로 코스가 조성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흥양천 변으로 걷고 있어요. 며칠 전에 2022 원주 나이트 워크 챌린지 그걸 그 옆쪽에 이렇게 길이 보이는데요. 흥양천 변 이쪽으로 해서 그 대회가 열렸던 그 코스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걷는 방향으로 쭉 진행하면 36사단이 있어요. 36사단 하면
이쪽 원주권뿐만 아니라 멀리는 뭐 평창, 뭐 대관령 쪽, 뭐 그쪽으로도 36사단 예하 부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군대를 다니지 않아서 면제라서 정확하게 군대 뭐 용어라든가 군대 조직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따뚜 페스티벌인가 뭐 그거 할 때 36사단 예하 부대의 많은 장병들이 멋지게 댄싱 카니발 아까 따뚜가 아니라 댄싱 카니발이네요. 거기 나와서 공연을 해줘서 참 멋있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헤드랜턴 쓰고서 걷고 있어서 제 그림자가 보이네요. 앞에 걷는 분 야광 신발 이게 잘 표시가 되고요. 코스 이탈이 감지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코스를 벗어났나 봐요. 길 저쪽 건너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길이나 길 건너편이나 이쪽 편이나 이 길이 모두 만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걸으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보이나요? 네. 바나나 나무예요. 길 건너편에도 심겨 있는데 지금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바나나 나무 외에 파파야 나무인가? 파파야도 심겨져 있는데 이건 여기 태장이동 통장협의회에서 이색적인 볼거리를 위해서 이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노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바나나는 추위에 약해서 겨울 전에 비닐하우스로 다시 옮겼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이것처럼 심는다고 해요. 그래서 바나나 길을 조성해서 이색적인 볼거리는 되었는데 예전에 몇 달 전에 제가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나요. 뭐 예산 낭비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풍토에 맞지 않는 바나나를 심어서 바나나무를 심어서 겨울철에는 추울 때는 다시 하우스 같은 데서 심었다가 다시 따뜻해지면 이곳에 심고 뭐 매년 반복해야 되는데 이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적으로 뉴스가 나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옆에 벚나무처럼 보이는데 이건 벚나무가 아니라 조명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옆에 흥양천이 보이네요. 얼마 전에 보니까 아이들이 수영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지금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긴 한데 여기가 태장 문화마당인가? 이런 식으로 제가 명칭을 기억하고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무슨 이곳에서 공연도 하더라고요. 가수들이 와서 무슨 노래를 한다든가 성악가들도 온 것 같아요.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네요.
지금 밤 10시가 좀 넘었어요. 네, 아직 주무시지 않고 지금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개울 옆으로 걷는 분들이 있네요. 아까 말했던 태자 문화마당이 맞네요. 네. 예, 롤러 스케이트장인지 이렇게 보이고요. 중간중간 벤치가 있어서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흥양천을 건너야 되는데 아까 거기서 건넜어야 되나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흥양천을 이렇게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원래 코스를 가는 거예요.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운동하시는 분은 많이 보이지 않네요. 다른 때는 보면 더 늦은 시간인데도 운동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명절을 며칠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때보다 상대적으로 운동하시는 분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길잡이 방향 표시를 보니까 여기서 건너야 되는 건데 얼마 전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불어서 제대로 건널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냥 건너야 되겠어요. 아까 신발이 젖었었기 때문에 조금 어차피 좀 젖었으니까 용감하게 건너겠습니다. 완전히 낭패봤어요. 아까는 신발이 살짝 젖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젖었어요. 이따가 적당한 곳에서 이제 양말을 짜고 운동화 물도 좀 빼내야 되겠어요. 이렇게 걷다가는 발에 물집이 생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발이 시원해서 좋긴 한데 이제 걸을 때 이대로 계속 걸으면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아까 원주천이 아니라 지금 흥양천이네요. 흥양천하고 원주천하고 잠시 후 만날 거예요. 지금처럼 돌다리를 건너오지 않으면 멀리 돌아서 다시 돌아야 되거든요. 걷기 8km 기로 배지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2시간 22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4.7km 평균 속도 3.3km입니다. 속도가 상당히 느리네요. 물론 제가 산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동영상을 찍느냐고 좀 시간이 지체되긴 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고요.
저는 근데 빨리는 못 걸어요. 솔직히 빨리는 못 걷고, 근데 오랫동안 걷는 건 자신 있다 생각했는데, 이건 좀 걱정이네요. 이렇게 속도가 늦으면 안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조금 전에 오두산 샘물이라는 곳에서 샘물을 먹고 그리고 세수도 했어요. 그전에는 우산 농공단지로 지나왔는데 익숙한 코스 같아서 헤드랜턴을 켜지 않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좀 길을 잠깐 헤매기로 했어요. 지금 어머니 거에서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어머니 거 20km 걸었다고 나오는데 저는 10km 좀 전에 걸었다고 나와요. 근데 현재 거의 3시간째 걷고 있고 평균 속도가 3.4km 시간당 그렇게밖에 못 걷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속도를 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옆에 논길로 지금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곳은 제초 작업이 잘 되어 있는데 때로는 풀이 길게 자라서 걷기에 좀 나쁠 정도로 길이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옆쪽으로 이제 벼들이 이제 제법 익어가고 있네요. 이쪽은 아직 이삭이 그렇게 많이 패지 않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지인이 철원 오대미 햅쌀을 선물해 줘가지고 맛있게 밥을 해 먹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동영상 거의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즈음에 가서 찍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걷는 속도가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네, 이따 뵙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전거 길로 왔었어요. 왔는데 이곳이 정확히 명칭은 기억은 안 나는데 호저 회전교차로일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서 지금 오던 길로 자전거 길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회전교차로를 건너야 해요. 회전교차로를 건너서 갑니다. 이대로 호저면 행정복지센터까지 가면 안 되고요. 처음에 저는 호저면 행정복지센터까지 이 도로를 따라 가다 보면 자꾸 경로를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알림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건지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다시 갈 때는 왜 그 경보가 울렸는지 알겠더라고요. 잠시 후에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트랭글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아까 몇백 미터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얼마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 길로 직진으로 해서 도로로 가면 안 되고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옆으로 서야 돼요. 옆으로 해서 이쪽 맞네요. 이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풀이 많이 자랐어요. 저는 비가 온 직후라서 긴 풀 때문에 옷이 젖고 또한 풀숲에 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걸었었기도 합니다. 오늘도 지금 가다 보니까 운동화가 젖어가지고 안 좋네요. 풀에 물기가 많이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 같아요. 가면서 점점 신발이 차가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쭉 따라서 진행하면 원래 코스대로 가는 거예요. 이곳은 호자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코스는 두 개가 있는데 원 9코스 구순례 길이 있고 제가 거리려는 원주구비길 7코스 고버길이 있습니다. 호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간현 방문자 센터까지 방문해야 되지만 끝부분에 월림산이 있는 데서 일로 가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쪽인가요? 여기서도 이쪽은 그대로 가나? 예. 저 산길로 가지 않으려고요. 산길로 가지 않을 거니까 이번에는 평균 속도가 아까 3.7k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에 유튜브를 동영상을 많이 찍겠다고 찍어댔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덜 찍으려고 하고요. 아까 제가 말 제대로 못했던 게 기억났네요. 호저대교 밑까지는 갈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는 산길이에요. 산길이라서 산길로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호저대교 밑까지 갔다가 다시 횡단주의 써 있는 지점으로 아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옆쪽으로 쭉 가서 호저중학교 그쪽으로 거쳐서 옆으로 쭉 가다가 이제 세월교 글로 지나서 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의 끝부분에 가서 숲길 진입 15.4km 이렇게 돼 있는데 글로 진입하지 않고 옆길로 도로로 해서 가서 거의 간현 방문자 센터 근방까지 가서 옆길로 빠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레일파크 옆으로 해서 지나갈 거예요. 네, 계속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중앙고속도로 호저대교 아래입니다. 저는 야간 걷기를 할 때는 산길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산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원래 코스는 이렇게 해서 더 앞으로 산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산길은 무섭다기보다는 위험하기 때문에 산길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끝부분에도 월림산이 있거든요. 월림산이 있는데 역시 그 산으로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트랭글은 코스 인증 배지를 받으려면 80%를 일치하게 가야 하는데 예전에 이쪽으로 산으로 걷지 않을 거다 하고서
이쪽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지금 가야 될 때는 한 600m 주산교 옆으로 해서 호저 중학교 그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쪽으로 가는데 굳이 이쪽으로 600m 정도 걸어서 온 이유는 여기로 오지 않으면 나중에 월림산 쪽으로도 원래 코스대로도 걷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80%를 채우기 위해서 종착지인 간현 방문자 센터에서 역방향으로 원래 코스대로 걸어서 80%를 채워 배지를 받느냐고 한참 동안 걸었었거든요. 여기를 다녀가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다녀가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걸어서 이제 평균 속도 시간당 4km가 되긴 했습니다. 잠시 후에 송정 자전거 쉼터라는 곳에서 잠깐 쉬다가 갈 거예요. 거기는 그 옆에 계시는 어르신이 사비로 휴게소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라이더들이라든가 저같이 걷는 워커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하시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거기는 커피는 셀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 자전거 정거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커피는 셀프. 여기서 커피를 잠깐 타먹고 갈 거예요. 문을 닫고 스위치를 켜고 커피 포트가 있고 믹스 커피가 준비되어 있어서 자신이 원하면 타먹고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양말을 갈아 신고 커피 믹스도 타먹고 가겠습니다.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잠시 후에 트랭글이 코스를 벗어났다 이렇게 경고를 알려줄 거예요. 왜냐면 저 월림산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거든요. 화면상으로 안개가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착각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산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대로 가다가 코스가 바뀌는 걸 보겠네요. 아, 여기네요. 이쪽에 보이긴 하는데 안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죠. 자원사 방문 간현 관광지 방문자 센터가 4km 남았다고 돼 있어요. 돼 있긴 한데 저는 산길이라서 일로 가지 않고
그냥 도로를 따라서 갈 거예요. 잠시 후에 테렌거에서 코스를 벗어났다고 알려줄 거예요. 어떨 때는 빨리 나오고 어떨 땐 좀 늦게 나오기도 하네요. 코스 이탈이 감지되었습니다. 두 개 났고 하나 더 놔야 돼요. 왜 세 번 소리가 나냐면 제 폰이 있고 짝꿍 폰, 어머니 폰 이렇게 제가 세 개를 들고 왔거든요. 화면이 꼭 눈보라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간현 관광지 방문자 센터에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저 앞에 간현 레일파크예요. 그래서 잠시 후에 간현 레일파크 배지를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간현 유원지 주차장으로 가고 있어요. 배지 소리 한 번 났고요. 두 번 더 나야 됩니다. 두 번째 났고 이제 제 폰에서 또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네요. 제 건 이미 소리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소리가 나진 않았지만 제가 매너 모드 새벽 5시까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해놨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오나 봐요. 좀 더 가면 간현 유원지가 나오겠습니다. 간현 유원지에 가면 간현 유원지 배지를 받는데 때로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배지도 이렇게 뭐 받을 배지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봐도 배지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기록을 저장할 때 기록을 저장하고 나면 그때 배지를 받았다 나오기도 하더군요. 간현 방문자 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7코스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요. 7코스 고바우길이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는 태조 왕건길이 시작되는데 태조 왕건길은 간현 방문자 센터에서부터 문막 체육공원까지예요. 건등산을 원래 가는 게 코스지만 저는 역시 건등산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위험하니까요.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한 번 더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네, 어머니 건지 아니면 짝꿍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 배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배지를 받았네요. 다음 코스를 시작합니다. 다음 코스를 시작한다고 나왔으니까 바로 다음 코스를 시작할지 아니면 잠시 늘상 쉬는 정자각에서 쉬다 갈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현관광지 소금산 출렁다리 보입니다. 이곳에도 원주의 구빗길 2개 코스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는 8코스 태조왕건길, 제가 걸을 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5코스 간현봉길이네요. 코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현 방문자 센터를 시작해서 이렇게 문막체육공원까지 14km를 가야 하는데 중간에 건등산에서 스탬프를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건등산으로 가지 않고 국토종주 남한강 자전거길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국토종주 자전거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산으로 가지 않고 원주천, 이 원주천이 아니라 이건 뭐더라, 섬광인가? 네, 그 강 옆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막입니다. 원래 코스는 지금 조금 전에 그 길로 계속 가야 됩니다만 저는 건등산에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왔다가 갑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가는 이유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문막 체육공원 그쪽이 종점이거든요. 종점까지 간 다음에 1% 정도가 모질해서 배지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가 자전거 길로 가게 되면 80%를 겨우 채울 수 있어요. 81%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배지를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코스 인증 배지를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다녀가요. 지금 원래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코스를 벗어났다 이렇게 경고음이 들리네요. 그래도 저는 건등산에 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제 낚시터 이름은 까먹었는데
탑건 낚시터인가 그럴 거예요. 낚시터를 지나쳐서 아까 왔던 길인데요. 중간에 자전거 길이 있어요. 섬강 자전거 길인지 아니면 뭐 남한강 자전거 길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길로 따라서 가겠습니다.